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와 이제 감별해야 되는 질환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는 인트라콜티칼 나이두스가 있게 되고 그 나이두스 안에 다양한 정도의 미네랄리제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콜텍스의 그런 시크닝과 함께 리액티브 스클레로시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인딩은 나이두스가 레디올루선트한 병변 안에 스클레로틱한 미네랄리제이션을 보이고 있어서 마치 슈케스트롬과 유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두스라는 것은 굉장히 하이 바스큘라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조형 증강이 잘 됩니다. 그래서 브로디 앱세스와 이제 감별을 하여서 비교를 해 본다면 조형 증강 브로디 앱세스는 조형 증강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모양이 좀 엘롱게이션을 보이면서 이레귤러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점이 이제 나이두스,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런 앱세스인 경우는 센트럴 쪽은 조형 증강이 안 되고 페리페럴 리미넨스먼트를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뭐 플래그몬이다라고 한다면 나이두스랑 비교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의 나이두스의 이너 사이드를 보게 된다면 스무드하고 라운드한 칼시피케이션이 나이두스 안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거에 비하여 인트라콜티칼 앱세스는 그 네크로틱 본이기 때문에 이레귤러합니다. 그리고 이레귤러 쉐입의 시키스트룸이기 때문에 이레귤러한 모습이 보이고 약간 엑센트릭하게 위치하게 됩니다. 인트라콜티칼 앱세스는 그 조형 증강이 안 되겠죠. 그거에 비하여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는 굉장히 조형 증강이 잘 됩니다. 레피드하게 어울리 아테리아 이넨스먼트를 보여서 전형적으로는 이제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서 CT에서 40 하우스빌드 유닛 넘버 이상으로 조형 증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퍼시스턴트하게 인트라 리저나 비너스 페이지에서의 이넨스먼트를 보이고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브로디 앱세스, 인트라콜티칼 앱세스나 그 외 비나인 보니시스트 같은 경우는 조형 증강이 안 됩니다. 먼저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의 케이스를 보고 나서 이제 인트라콜티칼 앱세스의 예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인트라콜티칼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입니다. TBI인데 이렇게 콜텍스 안에 레디올루선트한 에어리어가 있고 이너 마진이 굉장히 스무드합니다. 그리고 그 안은 딱 가운데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미네랄리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것과 반대쪽과 비교한다면 TBI의 그 라테랄 파트와 비교한다면 이렇게 안테리어 메디아 콜텍스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메로도 본다면 이렇게 인접하여서 이렇게 스클레로시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MRI에서 본다면 티트웨이테드 이미지인데 이 나이두스에 해당하는 것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이고 있고 이 안에 미네랄리제이션은 좀 더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고 로우실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텍스도 두꺼워져 있는 게 역시 MRI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콜텍스 위를 싸고 있는 페리오스티움이 좀 엘리베이션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형 증강에서 보겠습니다. 조형 증강 전후 이미지입니다. 조형 증강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 나이두스가 이렇게 인터메디에이트한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데 굉장히 조형 증강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센트럴 그런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 에어리어는 나이두스 미네랄리제이션은 모든 시퀀스에서 이렇게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T2에서도 로우로 보였죠. 이렇게 로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하여서 이렇게 인핸스먼트, 소프트 티슈의 본메로우를 포함하여서 인접한 소프트 티슈 인핸스먼트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뭐 인트라콜티칼 앱세스니까 왜냐면 인플라메이션 너무 심하게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스무드한 마진의 그런 레디올루선트 그런 콜텍스의 병변이 있고 그리고 조형 증강이 잘 되고 그리고 그런 이너의 미네랄리제이션에 해당하는 나이도수도 같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인트라콜티칼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입니다. 또 이제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인데 이렇게 나이도수가 그 페모랄 4개 포스테리어 콜텍스에 인볼브하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인데 이렇게 그런 루선트한 나이두스가 있고 그 안에 미네랄리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코로날 이미지에서 본다면 얘는 좀 라운드하지만 좀 이렇게 엘롱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레귤러하지 않죠. 레귤러하면서 스무드하게 나이두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몇 달 동안의 숄더 페인으로 내원을 하였는데 일반 차량에선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패스 T280 이미지에서 본다면 크로널 프로세스에
하이실 인텐시티에 이데마가 있으면서 주변으로 인플라마토리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의심하에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거기 패솔로지 상에서도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에 합당한 소견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지속적인 숄더 페인이 있어서 1년 후에 다시 또 MR을 시행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렇게 나이두수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CT에서도 역시 오스테오라이틱한 병변과 함께 미네랄리제이션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미네랄리제이션 된 것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 나이두스고 그 주변으로 하이퍼바스큘러한 스트럭처가 여기 씬한 림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주변으로 이데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두스 전형적인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의 파인딩이 보이기 직전에 그냥 본매로 이데마와 이런 인플라마토리 체인지만 있을 때에는 마치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CT입니다. 이렇게 레디올루선트한 에어리어 안에 미네랄리제이션이 보이고 있는 나이두스가 있습니다. MRI에서 T1, T2웨이티드 이미지인데 인트라콜티칼이라기보다는 엔도스티알 로케이션을 하고 있는 라운드 쉐입의 T1 인터메디에이터, T2 하이실 엔텐시티 병변이 있고 인접하여서 이데마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이나믹하게 조형진강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러한 조형진강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얼리 아테리아 이넨스먼트를 이제 피크 얼리 아테리아 이넨스먼트를 보이고 있고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조형진강 패턴은 브로드 앱세스에서 이렇게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에 해당하는 얼리 아테리아 이넨스먼트, 굉장히 조형진이 아주 잘 되는 그 나이두스를 보이고 있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에서 본다면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렇게 덴스한 그런 스클레로틱한 병변이 있고 주변으로 루선트한 에어리어가 있고 콜텍스도 피블라가 이쪽에 비해서 반대쪽이 굉장히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CT에서 보면 센트럴 미네랄리제이션이 있고 주변으로 레디오 루선트하고 스클레로틱한 보더를 가지면서 확실히 여기랑 비교했을 때 콜텍스가 아주 두껍습니다. 이 환자를 이렇게 MRI를 시행하였습니다. MRI에서 본다면 T1 스터 조형진강입니다. T1의 테드 이미지에서 인터메디에이트, T2에서는 하이, 그리고 조형진강에서는 조형진강이 아주 잘 됩니다. 여기 모두 다 로우 실엔텐시티를 보이는 병변은 이 안에 미네랄리제이션에 해당하는 것은 다 로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터럴 콜티칼 앱세스를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굉장히 인트라콜티칼 앱세스인데 아까만큼 뭔가 동그래 보이지도 않고 뭔가 좀 이레귤러하면서 이 안에 있는 이런 칼시피케이션도 여기 같은 경우는 모양이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길쭉하고 이레귤러합니다. MRI에서 더 굉장히 이레귤러한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이레귤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T2웨이티드 이미지인데 이렇게 그럼 칼시피케이션, 오시피케이션 보이는 것 주변으로는 하이시아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또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페리오스티알 프라미넌트 페리오스티알 리액션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브 페리오스티알 앱세스는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인트라콜티칼 앱세스인 경우에는 이레귤러한 마진을 갖고 센트럴 리니어 그런 센트럴의 리니어와 하이 어테뉴에이션 같은 경우도 역시 또 이레귤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앱세스 환자였습니다. 인트라콜티칼 앱세스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좀 약간 좀 이레귤러해 보이고 너무 뾰족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감별을 하려면 임상적으로 무슨 엔세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나이트 페인 등등의 그런 임상적인 소견도 중요할 테고 조형진강을 해본다면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는 어얼리 아테리아 인핸스먼트를 보일 테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브로디 앱세스 예를 또 보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를 본다면 그래도 좀 이레귤러하죠. 그래서 시케스트룸에 좀 더 합당한 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이너 마진도 굉장히 이레귤러한 쉐입을 보이고 있어서 이 자체도 굉장히 브로디 앱세스겠다 싶습니다. 인접하여서 이렇게 페리오스티알 리액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콜텍스가 두꺼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들러리 캐비티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변을 MRI로 이렇게 해보면 T1이고 T2웨이티드 이미지인데 이게 메들러리 캐비티입니다. 또 인접하여서 이렇게 아까 봤던 오스테오라이틱한 병변 그리고 그 안에 시케스트룸 모두 다 로우실 엔텐시티를 보이게 되고 시케스트룸 주변의 그래듈레이션 티슈는 T1에서 아이소 그리고 T2에서는 하이실 엔텐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듈레이션 티슈니까요. 다이나믹 조형진강 이미지에서 본다면 이것이 이렇게
어울리 아테리얼 이넨스먼트가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딜레이드 이넨스먼트를 보입니다. 이게 만약 오스테오마였다면 빨리 조형 증강이 되고 천천히 빠지겠죠. 근데 그래뉼레이션 티슈이기 때문에 천천히 차 들어가는 양상,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은 인트라콜티칼 브로디 앱세스 시퀘스트레이션을 보이는 그 인트라콜티칼 앱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테오마는 위치별로 이제 서브타입을 나누게 되는데 콜티칼의 가장 전형적인 위치죠. 그게 75%고 메달라리 오스테오마는 20%, 서브페리오스티알은 5% 정도입니다. 그런데 메달라리랑 서브페리오스티알의 로케이션하는 오스테오마는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좀 약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와 이제 감별하는데 또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치별로 핸드나 그런 타절본에 생기는 오스테오마라든지 아니면 인트라아티큘라 로케이션하는 오스테오마도 역시 이렇게 뭔가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약간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파인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1998년 AJR에 실린 이미지인데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서 이 이미지를 좀 오래됐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콜텍스가 있는데 콜텍스를 기준으로 나이두스가 이렇게 서브페리오스티알 로케이션을 하게 된다면 이런 스클레로시스가 이렇게 콜텍스의 바깥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위치 인트라콜티칼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데마나 스클레로시스가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엔도스티알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러한 그런 스클레로시스가 좀 더 안쪽에 위치할 테고 바깥의 콜텍스는 괜찮고 그리고 아예가 메달라리 로케이션 하면 그 안쪽에 있겠죠. 이렇게 여기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전형적인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를 보겠습니다. 콜텍스 안에 존재하는 인트라콜티칼 로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타입이고 이런 나이두스가 2cm 이하의 그런 루선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센트럴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나이두스 주변으로 이렇게 스클레로시스가 보이는데 퓨지폼한 오스테오스클레로시스를 보이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일반 차량에서도 이렇게 루선트한 에어리어가 보이게 되고 그 안에 센트럴 약간 그런 페인트한 그런 오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CT에서도 보면 굉장히 동그랗죠. 이렇게 레귤러하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은 시퀘스트룸이 이렇게 보일 리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동그랗고 예쁘게 보이고 루선트하면서 그 내부에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나이두스 안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인접하여서 이렇게 스클레로스틱 체인지가 이렇게 메달라리 키비티에도 안테리어 파트에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콜티칼 로케이션의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입니다. 이렇게 엔도스티알, 메덜러리의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는 스클레로시스가 마일드하게 엑센트릭한 스클레로시스가 보인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서브페리오스티알의 로케이션을 하는 것은 콜텍스보다 더 바깥에 있고 이렇게 블록 튀어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그런 스클레로시스가 별로 리액티브한 스클레로시스가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인접하여서 이렇게 소프트 티슈 S처럼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인딩이 보이게 된다면 마치 그런 인펙셔스 컨디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덜러리 그리고 서브페리오스티알 로케이션을 하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는 이제 페모랄 넥, 핸드, 핏 이런 데에서 잘 발생합니다. 이런 두 개의 그룹인 경우에는 인트라티큘라, 적스타티큘라 로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를 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그런 모습과 좀 다르게 보입니다. 페리튜머럴 인플라메이션이 이렇게 조인트 주변에서는 좀 다양하게 보일 수 있어서 그냥 스클레로시스가 좀 마일드하면서 오히려 소프트 티슈 이데마 주변으로 페리아티큘라 이데마가 굉장히 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의 그런 스클레로시스는 적으면서 페리아티큘라 소프트 티슈 이데마 본메로 이데마 체인지가 심하게 보인다면 인펙션 같이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티비아에 있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인데 굉장히 적스타티큘라, 서브아티큘라 로케이션을 하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게 된다면 막상 주변에 스클레로시스가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환자 나이두스가 잘 보이니까 진단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그런 스클레로시스가 적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스타블룸의 루프에 이런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본다면 이데마
이데마가 막상 소프트 티슈 이데마가 주변으로 굉장히 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심하게 보여서 막상 이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보다는 이러한 이데마에 의해서 이곳이 인펙션인가라고 이제 오인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인트라아티큘라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는 전형적인 인트라콜티칼 로케이션의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에 비해서 스클레로시스나 콜티칼 세크닝이 굉장히 조금 내지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인트라아티큘라니까 조인트 퓨전이 많고 그런 조인트 텐더니스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septic arthritis인가라고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러한 파인딩이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도 이렇게 페모랄 4개에 이렇게 나이두스에 의해서 칼시피케이션, 오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칼시파이드 나이두스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T2고 조형증강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두스를 보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조인트 이퓨전입니다. 그러면서 시노바이티스가 굉장히 심하게 보이고 조형증강 이미지에서도 시노바이티스가 굉장히 조형증강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그널이 로우시나 인텐시티의 칼시피케이션은 막상 좀 무시할 수가 있고 이데마라 본메로에 이데마가 있고 시노바이티스가 굉장히 심하네. 그러면 인플라마토리 아스로페시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두스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인트라아티큘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막상 스클레로시스는 별로 심하지 않으면서 마치 septic arthritis 아니면 인플라마토리 아스로페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가 시비어한 인플라마토리 체인지가 있게 된다면 시노비움이 하이퍼트로피가 되고 조인트 이퓨전이 많고 이데마도 심하고 인접한 소프트 티슈 이데마도 있고 하면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나이두스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본다면 이 환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인트라아티큘라 로케이션하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의 나이두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디스탈 휴메로스가 굉장히 그런 페리오스탈 리액션에 의해서 스클레로시스가 있는 것을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오스테오페니아가 있고 MR에서 본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조형증강 이미지인데 조인트 퓨전이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 포사에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시노비움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접한 소프트 티슈 이데마뿐만 아니라 메덜러리 캐비티 안에서도 조형증강이 되고 페리오스티알 리액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septic arthritis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 환자를 CT에서 본다면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나이두스가 있게 됩니다. 이런 나이두스가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의 진단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올레크라 포사에 인접하여서 나이두스가 있고 다시 본다면 그 나이두스 주변으로 조형증강이 잘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두스를 하이퍼바스큘라 하니까 이렇게 조형증강 이미지에서 조형증강이 잘 되는 나이두스 그렇다면 인트라아티큘 로케이션을 하는 나이두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노비움이 굉장히 두꺼워질 수 있고 이러한 페리아티큘라 이데마도 굉장히 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라 핏의 경우에는 이제 캔슬러스 즉 메덜러리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타입이 잘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캔슬러스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액티브한 스클레로시스가 별로 심하지가 않게 되고 인플라마토리 그런 리액션이 더 많고 인접한 조인트 본까지 이제 스프레드가 되고 소프트 티슈 스웨일링도 있고 해서 마치 이것도 역시 핸드랑 그런 카팔 타자 본의 로케이션하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는 역시 septic이나 혹은 인플라마토리 아스트로페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메탈카팔본에 생긴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입니다. 이거 보면 메달라리 캐비티 콜텍스보다 그 안쪽 엔도스티알 로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인트라메달러리니까 엔도스티알의 로케이션하는 나이두스가 있게 되고 이것은 T2고 조형증강입니다. T2의 테드에서 보면 물론 센트럴 그런 칼시파이드 그런 에어리어가 요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T2에서 하이 조형증강이 잘 되는 그런 하이퍼바스큘라 나이두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트라메달러리 로케이션한 나이두스, 즉 이제 핸드랑 핏에서 생기는 나이두스는 이러한 로케이션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스클레로시스의 병변이 별로 심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주변으로 이데마, 본메로 이데마는 굉장히 심하게 볼 수가 있고 시노비움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이러한 파인딩들 때문에 마치 그런 septic arthritis,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